안녕하세요. 소만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계속해서 전기 설비 과목을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새로운 챕터에 들어왔어, 동희야. 음. 오늘부터 시작할 챕터는 강의는 딱 2번밖에 안 되는데 전기 실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이야. 바로 전로의 절연과 접지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은 전로의 절연과 그리고 접지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접지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 이거는 이제 오빠가 실제로 일을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오늘 강의 같은 것도 잘 들어두면은 오빠 뭐 현장 일 같은 거 할 때 뭐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게 파악이 되기가 쉬울 거야. 물론 시험에서도 나오기가 좋지.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자. 그래. 먼저 전로의 절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동희야, 절연, 우리 전기 처음 배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야. 절연이라는 게 뭘까? 절연이란 전류의 흐름을 막는 거? 그렇지. 어. 맞아. 전류의 흐름을 막는 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저항이야. 맞아.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전류의 흐름을 아예 못 흘러가게 막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전로라는 건 뭘까? 오빠가 살짝 얘기했었는데. 전로라는 거는 무슨 길인데 전기가 다니는 길. 그치. 쉽게 말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 도체를 얘기한다면은 도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면은 여기 전로는 그 중에서 이제 보통 전선 같은 거 이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면 돼. 전선, 전기줄 뭐 그렇지.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봐. 전로라는 거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야. 그리고 그 전로에 의해서 전류의 흐름을 막아. 이거 뭐야? 창과 방패, 모순 관계도 아니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여기에서 전로의 절연 제외 장소를 이렇게 딱 오빠가 3가지를 정했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로는 다음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지로부터 반드시 절연을 해야 된대. 전기가 다녀야 되는 길을 왜 반드시 이렇게 절연해서 전류의 흐름을 막아야 될까? 이상하지 않아? 말이? 말장난 같지? 자,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원래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것이 도체라 그랬잖아. 보통 전선의 도체는 구리가 있고 알루미늄이 있어.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간단하게 전선의 단면을 딱 그리면은 자, 그러면은 그 구리와 알루미늄 같은 도체를 주변에 싸고 있는 것이 뭐야? 비닐 같은 걸로 되어 있는 피복, 뭐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절연체나 개제물 뭐 이런 게 있고 시스루 해서 결국 전류를 밖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막아준다 그랬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전선을 보면은 가운데 쪽에 이렇게 쏙 박혀 있는 이 빨간색 부분이 바로 도체, 즉 이게 바로 구리 같은 게 해당하는 거지. 그렇다면은 이걸 싸고 있는 피복, 시스 이런 것이 바로 절연체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잡고 있어도 감전이 안 돼. 하지만 나전선 같이 피복이 없는 전선은 우리가 손을 대는 즉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거나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전로의 절연이라는 거는 전선의 바로 절연체, 즉 피복같이 도체를 보호하는 것을 말해. 그것이 이제 이 공부의 가장 기초적인 거고, 그러면은 무조건 전로를 절연을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야. 바로 이 제외 장소 3가지가 그런 거야. 자, 먼저 접지 공사를 실시한 경우에 모든 접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현장에서 딱 사진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접지 단자 같은 데나 아니면은 접지를 땅에 바로 묻는 접지봉 같은 게 있거든. 이런 데는 절연이 안 돼 있고 구리 그대로가 바로 보여. 따로 절연을 안 해놔 있어. 왜냐하면은 접지라는 거는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은 전기의 찌꺼기 같이 안 좋은 전류를 땅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절연이 돼 있어 봐. 그러면은 그 안 좋은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잖아. 하수구로 치면 하수구 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와 똑같아. 그래서 이거는 절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시험용 변압기, 전기 울타리 전원장치, X선 발생장치 같이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않고 사용하는 시 부득이 어려운 경우, 우리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전기기기에서 강의를 했지만은 그 코일 감싼 것이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변압이 된다 배웠는데
그 바로 코일 쪽에다가 우리가 절연을 확실하게 한답시고 피복을 이렇게 감싸봐. 제대로 되겠어? 안 된다고. 그리고 전기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선 보기 힘들지만은 저기 농촌 같은데 뭐 들짐승이나 산짐승이 농사 짓는 땅을 망치지 않게 하려고 그 땅 주변에다가 전기 울타리를 놔.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감전을 만들어서 동물들이 이렇게 몰래 들어오려다가 이 감전을 당해서 뭐 기절을 시키거나 도망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 근데 이렇게 고의적으로 감전을 시켜야 되는데 절연을 해봐. 효과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연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리고 X선 발생 장치 같은 경우도 비슷한 거고. 그리고 전기로 전기 보일러, 전기욕기, 전해조 같이 대지로부터 절연이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경우. 대표적인 게 전기로, 전기화로, 전기난로 같은 거야. 엄청나게 열이 많이 발생할 텐데 여기에 우리가 절연한다고 비닐을 입혀봐. 바로 녹아버리지. 전기 보일러도 그렇고 전기 욕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쓰는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일본에서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아. 일본 애들은 전기욕을 많이 쓰더라고. 그 집에다가 그 큰 뭐 절구통 같은 데다 물을 받아다가 그 안에서 사우나 같이 하면서 물을 데펴주면서 그 물을 유지시켜주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이렇게 홈쇼핑에서 파는 건 봤는데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런 문화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욕실에 있는 욕조에서 반신욕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 얘기하고 전해조라는 거는 우리가 전에 그 배터리 같은 거 전해액 막 그런 거 공부했던 거 나지? 그런 거 공부할 때 쓰는 그런 것을 전해조라 그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절연을 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쉽지도 않고. 자, 그래서 이 절연이라는 것은 반드시 한 것이 맞지만 이런 예외 같은 장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자. 객관식으로 내기 너무 좋지. 그렇다면 이 절연이 잘 되고 안 되고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절연저항이라는 거야. 자, 우리 오매 법칙을 다시 생각해 보자. 오매 법칙에서 V는 IR 할 것을 R은 뭘로 바뀔 수가 있지? I분의 V. 그치. 전류분의 전압 개념이 되잖아. 이게 기본적인 오매 법칙이라면은 절연 저항 역시 이 형태에서 살짝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면은 누설 전류 그리고 전격 전압 이걸로 바뀌어. 자, 여기에서 말하는 누설 전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누설이 뭐야? 전기가 새는 거지. 그치. 누설이란 건 뭔가 샌다는 거고 결국 전류가 새는 것을 말해. 그래서 이걸 보통 줄여가지고 누전이라고 많이 얘기해. 그 오빠가 항상 말하잖아. 이 누전이라는 것은 사소해 보여도 누전된 부분에 사람이 손을 대면 감전이 될 수 있고 누설 전류로 인해서 합선이 나서 화재가 날 수 있어서 누전 사고 같은 경우는 전기 사고 중에 누전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고. 자, 전격 전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쓰는 표준 전압 같은 개념으로서 220V가 되겠지. 자, 그러면 잘 봐봐. 이 전격 전압이 우리가 220V라는 것을 알겠어. 그리고 누설 전류라는 것은 굉장히 생각보다 양이 작아. 대략 뭐 한 0.1mA 막 이 정도. 그냥 암페아도 아니고 밀리암페아인데 그것도 뭐 0.1 밀리암페아. 그럼 절연 저항이라는 것은 값이 어떻게 나올까? 크게 나. 그렇지. 절연 저항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큰 값이 돼. 왜냐하면은 전압 자체는 일종의 정수같이 이렇게 나왔다면은 이 누설 전류의 양은 매우 작기 때문에 분모가 굉장히 작은 수라면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값이 커지겠지. 그래서 절연 저항은 일반 저항과 달리 단위를 메가옴, 즉 M옴을 사용하게 돼. 그래서 오빠가 전기 계측기에 얘기할 때 누전 체킹할 때 절연 저항기, 즉 메거라고 하는 것을 쓴다 그러면서 그때 메가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었을 거야. 바로 그런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근데 어느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누전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 즉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게 누전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절연 저항이 좋다 이 얘기는 결국 절연 저항 값이 높아야 돼. 근데 이 저항 값이 높지 않고 낮다 그 얘기는 둘 중에 하나야. 전격 전압이 낮거나 아니면 누설 전류 값이 크다는 거야. 그치? 누전 전류가 크면 누전인 거야? 그런 거지. 왜냐하면 전압 자체는 순식값에 의해서 계속 변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격 전압이랑은 고정된 값이잖아. 220V로 정해져 있는데 누설 전류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즉 새는 전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절연 저항 값은 떨어지겠지. 분모에 있으니까 이해하지? 그래서 이걸 바로 따지는 기준이 오빠가 이 왼쪽 아래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표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전로의 사용 전압과 그리고 DC 시험 전압, 절연 저항 기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 해석하는 거 시험에 나와. 자, 하나씩 잘 보자. 지금 잘 보면은 알겠지만은 전압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500V 이하, 500V 초과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셀브, 펠브, 푸엘브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이 있지. 이거 뭔지 알겠어? 몰라. 모르겠지. 여기에서 공통적인 영어 단어가 보이는 게 바로 ELV라는 게 있어. ELV가 뭘까? 전기? 모르겠지. 엘리베이터 뭐 그런 건 아니고 이 E라는 게 엑스트라. 아, 그래? 자, 그리고 L이라는 게 로우. V라는 게 볼테이지. 자, 그러면은 이걸 직역하면은 특별 저압이라고 볼 수 있어. 우리가 그동안 그 전압의 범위를 얘기할 때 저압, 고압, 특고압 이런 얘기 했었지. 그러면은 이거는 특별 저압, 달리 말하면 특저압과 같은 거야. 굉장히 낮은 전압을 이야기를 하지. 그래가지고 이 ELV는 모두 특별 저압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게 있어. 자, 그러면은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 즉 특별 저압의 범위는 몇 볼트일까? 우리가 이제 저압의 범위는 교류는 1000V 이하, 직류는 1500V 이하라고 배웠지. 그럼 특별 저압은 몇일까? 이것도 보통 이제 저압 계통 중에서도 특별히 낮은 것을 말하는데, 교류 기준 AC 50V 이하, 그리고 직류 같은 경우는 120V 이하.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전압은 사람이 닿는다 해도 감전이 안 돼. 물론 좀 기분은 나쁠 수 있을지언정 기절을 하거나 뭐 쇼크를 받거나 뭐 이런 정도의 위험한 전압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전압이고, 여기에서 이제 뭐 S 같은 경우는 세이프티, 즉 안전하게, 그리고 P 같은 경우에는 프로텍티브에서 뭐 보호가 되는 뭐 그런 건데, 이런 용어보다도 어쨌든 이 ELV가 붙었다면 굉장히 낮은 전압이다 봐서 이 위에 보면은 SELV 및 PELV 같이 굉장히 낮은 전압은 DC 시험 전압이 250V고 절연 저항이 0.5메가옴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우리가 매거 있잖아.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기계 자체에서 DC 전압을 쏴. 즉 직류로 전압을 딱 쏴. 이게 이제 프로브라고 해갖고 딱 그 절연 저항을 재는 기계에서 직류 전압을 쏠 때 그 기준이 250V라는 거야. 그때 오빠가 절연 저항을 구할 때 그 자전거 타이어가 뻥크가 났을 때 뻥크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공기를 불어넣는다 그랬던 거 기억나지? 그 원리 비슷하게 DC로 이렇게 전압을 쏴줘갖고 보는 걸로써 그때 이렇게 DC 전압을 쐈을 때 나오는 절연 저항 값이 0.5메가옴 이상이면은 정상, 0.5메가옴보다 낮게 나오는 상황이면은 누전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 오빠가 보통 이제 누전 같은 것을 재로 가는 건물, 뭐 집이나 아니면 상가 같은 데는 220V를 써. 220V를 쓴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돼. FELV, 펠브의 500V 이하, 220V니까. 그때는 보통 이제 이 매거의 시험 전압을 500V로 맞춰주고, 이때 절연 저항 기준은 1.0메가옴, 즉 1메가옴 이상이 나오면은 정상. 이보다 낮게 나온다 그러면은 누설 전류량이 많구나, 어딘가 누전이 됐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 바로 그런 것을 이제 알아보는 게 이 표로서, 이 표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동희가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 사실 이 전로의 절연 쪽은 거의 표를 외워야 돼. 근데 이 어떤 개념 같은 건 좀 같이 공부해두면 좋겠다 이거고. 근데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아무 데서나 이렇게 쿡쿡쿡 찌르면 안 돼. 실제로 예전에 이제 오빠가 아는 사례 중에 하나가 그 모터 있잖아. 모터에 절연 저항을 잰다고 매거를 이렇게 딱 댔는데, 매거에서도 이렇게 뭐 DC 뭐 500V, 1000V 이렇게가 나간단 말이야. 이걸로 인해서 모터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었대. 순간적으로 이 직류 전압이 1000V로 빵 쏘니까 그 모터가 놀랐나 봐. 그리고 실제로 또 이 매거 작업할 때 뭐 감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 물론 이제 뭐 사람이 쓰러지거나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직류 1000V 정도면은 사람이 느끼기 굉장히 불쾌감을 주거든. 이런 걸로 인해서 깜짝깜짝 놀랄 수는 있으니까 이 매거를 사용할 때는 내가 감전 안 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미 뭐 전기가 들어와 있는 그 활선 상태에서 매거를 대면은 매거가 고장이 나버려. 반드시 차단기를 내리고 전기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재봐야 돼. 그래서 누전 공사를 할 때는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불 끄고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오빠는 누전공사 같은 거 있으면 밤에는 안 나갈라 그래. 뭐 좀이라도 더 이렇게 벌고 싶으신 분은 밤에도 나가겠지.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번째 사항을 잘 보자. 측정 시에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SPD라는 게 있어. SPD 같은 경우가 바로 서지 보호기라 해갖고, 이 서지 전압, 즉 이상 전압이나 뭐 서지 전류 같이 이상하게 전류가 흐르는 게 있어. 대표적인 게 이 벼락 같은 게 막 칠 때 가끔 전자제품이 고장 날 때가 있거든. 그게 바로 서지 때문이야. 그런 것을 이제 막아주는 것. 이런 거 또는 기타 기기 등. 그러니까 오빠 방금 전에 얘기를 들은 모터 같은 것도 있잖아. 측정 전에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그대로 물려 있으면 이 전로를 통해서 이 DC 시험 전압 500V가 됐든 1000V가 됐든 이걸 통해서 고장이 날 수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이 서지 보호기 같은 경우는 이상 전압에 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랬잖아. 근데 갑자기 직류로 전압이 뭐 500V나 1000V가 들어와봐. 서지 보호기 입장에서는 이게 이상한 전압이다 해갖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야. 전기기를 차단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고장이 나거나.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고,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 전압을 더 낮추라 이거야. 250V 직류로. 그렇게 하면서 그때 절연 저항값 기준은 1메가옴 이상으로 이렇게 하라 그러고, 정전이 어려운 경우, 오빠 방금 말했잖아. 이 절연 저항을 잴 때는 반드시 차단기를 내리고 전기가 꺼진 상태에서 재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계속 전기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누설 전류를 1mA 이상 나오게 하라. 이게 뭐냐 얘기냐면 누전이 되건 안 되건 간에 파악하는 것이 매거라 그랬잖아. 매거를 쓸 수 없으니까 클램프 미터, 후크온 메터라고 하는 전류를 잴 수 있는 그 계측기 있잖아. 그 전에 그런 그 클램프 미터 중에 누설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것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걸 통해서 누설 전류가 1mA가 나오도록 유지를 하라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거꾸로 가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건데, 다음 설명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동의가 좀 외워야 될 게 많아. 절연 내력 시험 전압 이건데 이 두 개의 표를 동의가 외워야 돼. 사실 이거 머리에는 들어오지 않지만은 외워야 되는데, 절연 내력 시험이라는 걸 왜 하냐면은 방금 전에 오빠는 이제 전로에 누전이 어디 있냐 이런 걸 파악할 때 바로 이런 것을 한다 그랬는데, 거꾸로 우리가 잘 봐봐. 모터나 뭐 아니면은 변압기 아니면 발전기도 될 수 있고 뭐 정류기도 될 수 있는 전기 기기들을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자, 만들었으니까 자, 사가세요 하고 바로 파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다시 고쳐줘야 하잖아. 그럼 그 전에 미리 이제 테스트 같은 걸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그런 테스트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절연 내력 실험에서 이 뭐 모터가 됐던 발전기가 됐던 정류기가 됐던 뭐 변압기가 됐던 이런 전기 기기에서 얼마나 절연을 잘 하나 그걸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바로 규정이야, 규정. 이게 이제 이 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지금 뭐 7kV 이하의 경우에는 뭐 접지를 따로 하지 않는 비접지 방식을 하고, 절연 내력 시험 전압비라는 거는 그 해당하는 뭐 변압기에 전압이 있을 거 아니야. 1차 측. 그 전압의 1.5배를 이렇게 해당 변압기에다가 쏘는 거야. 어느 정도냐면 바로 10분 동안 계속해서 절연 내력이 어느 정도, 즉 절연 능력이 얼마나 잘 버티고 있냐 이걸 보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이 절연 저항값이 너무 낮게 나오거나 통과해서 패스를 못한 거니까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이제 전봇대에서 사용되는 그 주상 변압기 같은 경우가 22,900V짜리란 말이야. 이 두 번째 해당돼. 그래갖고 이건 중성점 다중 접지라 해서 실제로 이 중성선에서 접지를 따왔는데 전봇대마다 여기저기 이제 계속 엮였다 보니까 다중 접지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22,900V에 0.92배에 해당하는 전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전압으로 10분 동안 계속 그 변압기에다 쏴봐. 그래갖고 절연 내력, 즉 절연이 얼마나 잘 되고 있나 이걸 테스트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오빠가 얼마 전에 그 고압 모터를 이렇게 수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수리를 다 했으면은 이제 얘가 제대로 동작하나 이제 또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오른쪽 표를 보면은 회전기 및 정류기 시험 전압, 여기서 전동기, 모터는 회전기에 해당하잖아. 그랬는데 6,600V라 그랬어.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 최대 사용 전압이 바로 여기 7,000V 이하가 되겠지. 6,600V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1.5배에 해당하는 게 몇이야? 6,600에서 1.5배면 9,900V겠지. 9,900V의 전압을 이용해서
10분 동안 계속해서 절연 부분을 테스트하는 게 바로 절연 내력 시험 및 전압이다 해서 이거는 하나의 그 테스트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어떤 원리인지만 알고 이 수치 같은 거는 꼭 외워. 이거는 전기 기사나 산업 기사에서도 꼭 나와. 기능사에서도 때뜸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단 말이야. 실제 실무에 가서는 이런 게 다 이제 매뉴얼로 적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시험 볼 때만큼은 좀 외워두는 게 좋겠고, 그리고 최저가 500V다 뭐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정집 같은 경우는 220V란 말이야. 220V에 뭐 1.5배 이러면은 330V로 이렇게 절연 내력 시험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최저 500V. 이게 바로 절연 내력 시험 전압에 대한 거로서 꼭 제대로 봐두는 게 좋다 이거고. 접지 공사에 대한 이야기와 접지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할게. 근데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다음 강의에서 하고 오늘은 큰 틀에서 접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할게. 자, 접지 시스템. 접지라는 것은 영어로 us라 그래요. us. us. 뜻이 뭘까? 지구. 그치, 지구. 그리고 또 다른 영어 표현으로서 그라운드라고도 많이 얘기해. 그라운드 땅. 땅. 지구, 땅.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용어인데 이 접지에서 지는 땅지자를 써. 그리고 접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뭐에 접한다, 접속한다, 접촉한다 뭐 이럴 때 쓰는 붙을 접?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땅에 붙이는 거야. 근데 전기를 땅에 붙인다? 왜? 개미들 감전시키려고? 아니야. 그런 목적이 아니고 보통 이제 우리가 무심코 생활할 때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전자제품 아니면 전기설비 이런 데는 조금씩 누설전류가 있어.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 차단기와 나사 사이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은 따로 절연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나 전자제품 내부에 이 부속품들 연결하는 이런 부분은 절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씩 전류가 새는데 이 전류가 새는 것을 가만히 두면 그게 전류들이 뭐 하늘로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이 모여 있어. 그럼 그런 것을 빼줘야 돼. 어디로 빼주냐? 바로 땅으로 빼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싱크대에 이렇게 뭐 설거지를 하든 뭘 하고 나면 물이 있잖아. 이 물을 그냥 보아놓는 게 아니라 빼줘야 될 거 아니야, 하수구로.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별 필요 없는 것을 바로 땅으로 보내는 하수구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이게 또 엄밀히 말하면은 땅으로 보내면 그 땅 속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근처에 뭐 변압기 같은 게 있거나 그러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또 접지선이 있거든? 그럼 그걸로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그래서 보통 이런 걸 귀로 전류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나중에 오빠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겠어. 어쨌든 접지라는 것은 별 쓸모없는 그런 전류 같은 것을 안전하게 땅속으로 보내는 게 그 목적이다. 그래서 접지 공사의 목적 4가지.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 좋으니까 꼭 알아두자. 먼저 이상 전압을 억제해준다. 실제로 접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전압값이 정확하게 안 나올 경우가 있어. 나도 몇 번 봤어. 이렇게 테스트기를 보면. 그리고 감전 및 화재 사고의 방지. 쓸모없는 누설 전류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이 재수없으면 감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오빠가 이제 그 전기공사 가다 보면 오래된 식당 같은 경우는 접지가 안 돼 있는 데 있거든. 근데 접지가 안 돼 있는 식당에 이렇게 전자제품 같은 걸 빵 올리는데 식당 같은 데 주방에 보면은 그 철로 된 주방기구가 많아. 근데 접지가 안 된 전자제품 같은 거 올려놓고 쓰다 보면은 아줌마들이 이렇게 그 싱크대에서 요리하다 보면 따끔따끔 기분 나쁘게 막 전기가 느껴진대.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전자제품에서 나온 누설 전류가 바로 접지가 됐으면 땅으로 보내지는 건데 그게 안 보내니까 그 철로 된 주방기구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주방 특성상 습기가 많잖아. 인체의 저항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누설 전류 양이 작더라도 사람이 되면은 기분 나쁘게 따끔따끔 거린다는 거야. 옛날에 그래서 90년대 같이 접지가 너무 없었을 때는 세탁기 같은 데를 보통 욕실에다 두고 이렇게 뭐 샤워하다가 감전돼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랬어. 그래서 접지는 감전 그런 거에도 되게 중요한 거고, 뭐 화재 사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누설 전류로 인해서 합성 같은 게 나면 화재가 나잖아. 그런 것도 방지하고, 보호 계전기의 동작 확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뭐 차단기가 되었던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전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접지가 있다는 계산 아래 이렇게 설계를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접지가 되어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데 접지가 안 돼 있다가 하면 오동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정말 위험한 순간을 파악을 못하거나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위한 것도 있고 전로의 대지 전압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것도 앞서 말했던 이상 전압 억제와 좀 비슷한 건데 결국에는 이 전선, 즉 전기가 흐르는 길에 전압 자체가 불필요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서 이 네 가지 항목은 꼭 외우고 접지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기나 계통을 개별적 또는 공통으로 접지 위한 거다 뭐 이런 건데 먼저 접지 시스템을 구분하면은 계통 접지와 보호 접지, 필요의 시스템 접지가 있는데 계통 접지라는 것은 일종의 전력 계통 전반적으로 이루어서 하는 그 접지인 거야. 서로 묶어주는 거고 보호 접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감전이나 뭐 아니면 화재 같은 거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접지인 거고 피뢰 시스템 접지라는 건 피뢰 이게 뭐냐면은 벼락으로부터 피한다로서 건물 중에 조금 높은 건물 옥상에 보면은 뾰족한 피뢰침 같은 게 있어. 그게 이제 벼락이 치면 그 피뢰침을 딱 맞고 그 피뢰침에서 피뢰 도선을 타고 이제 쭉 내려와 갖고 땅속으로 이렇게 보낸단 말이야. 즉 벼락에 이르는 이 대전류를 땅속으로 보내는 것. 그것도 역시나 접지인 거고.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 같은 경우는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오빠가 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리고 접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기가 좋으니까 꼭 우리가 봐두자. 그래. 접지 시스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먼저 접지극이라는 게 있어. 접지극은 땅에 직접 묻는 부분을 말해.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접지봉이라는 것도 있고 접지망이라 해서 그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래. 그리고 접지도체라는 것과 보호도체라는 것이 있거든. 이거는 이제 그 접지를 그 각 전자제품에다가 물리는 그런 것이 보호도체라면 접지도체는 그렇게 이제 물려있는 보호도체를 모두 모아가지고 바로 땅 속으로 보내는 그 과정이 접지도체였어. 이건 뒤에 가서 오빠 좀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리고 기타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물리는 부하 같은 거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접지극은 접지도체에 사용하여 주접지 단자에 연결해야 된다. 이 얘기는 분전반 자체에 주접지 단자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땅 속에 접지봉까지 보내는 것이 바로 접지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분전반으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콘센트 같은 거나 아니면 일반 전기 설비 같은 거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접지선을 보호도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좀 그림으로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접지 시스템에 적합한 요구사항으로서는 결국 누누이 말했지만 전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것과 그리고 그 전기 설비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기능적인 요구사항 모두 충족해야 돼. 그러니까 보호한답시고 기능이 떨어져서도 안 되고 기능을 이렇게 똑똑하게 잘 한다 그래도 어떤 보호 효과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접지라는 건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고 지락 전류와 보호 도체의 전류를 대지에 전달해야 된다. 이 얘기 뭐냐. 여기서 말하는 지락 전류라는 것이 뭐냐. 지락. 땅으로 떨어진다. 한마디로 누전과 같은 거야. 그래서 지락사고를 보통 누전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그 지락 전류나 보호 도체 자체에 있는 전류 이런 것을 땅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전달을 하라 이 얘기야. 앞서 말했지만 접지라는 건 결국 땅 속으로 보낸다 그랬잖아. 그리고 열적, 열기계적, 전기 기계적 적응력 및 이런 전류로 인해서 감전 위험이 없어야 된다. 이건 누누이 접지가 중요한 이유와 똑같은 거지. 결국 이런 걸로 통해서 감전이 되지 않게 접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접지 저항값의 충족사항으로서 이 접지봉 같은 것을 땅속에다 묻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부식에 취약할 수도 있어. 근데 이런 부식이나 또는 건조, 동결, 이런 대지 환경 변화 같은 것에 그때그때 접지 저항값이 막 변하면 안 돼. 그래도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좋아. 물론 좀 세분하게 따지면은 이 접지 저항값도 습기가 많은 날 더 접지가 잘 돼. 즉 접지 저항값이 낮아. 이건 절연 저항과는 반대 개념이야. 접지 저항이 낮을수록 좋은 거야. 그리고 인체 감전 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 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접지 시스템에 적합한 요구사항의 첫 번째와 비슷한 거지. 사람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접지 저항값을 가지면서 그리고 전기 설비의 어떤 기능 저하 같은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고 자, 이 오른쪽 그림 보면 뭐 지하철 노선도 아니고 좀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알아두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주 접지 단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어. 주 접지 단자라는 거는 모든 보호 도체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터미널 같은 거야. 여기에서 이제 땅으로 보내는 핵심 라인을 만들어주는 걸로써 바로 이 네모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있잖아. 이게 이제 영어로 B라고 표기되는데 여기가 바로 주 접지 단자인 거고
M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설비야. 그래갖고 이걸 잘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 주 접지 단자로 전부 다 선을 이렇게 빼줘. 이게 뭐냐? 보호선이야, 보호선. 예전엔 접지선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국전기 설비 규정에 의해서 이게 바로 보호선, 보호도체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모인 선들이 주 접지 단자를 통해서 이렇게 3번을 통해서 이렇게 땅으로 딱 가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땅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은 이거 있잖아. 이게 바로 접지극으로서 오빠가 말한 뭐 접지봉이나 접지망 같은 걸 얘기를 해. 즉, 이 접지극과 주 접지 단자 사이에 이 3번 선, 이게 바로 접지선이라 해서 접지도체라고 한다. 이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바로 이 부분이 접지도체. 그리고 지금 여기 1번에 해당하는 거. 여기. 이게 바로 보호도체다. 이 차이를 꼭 알아두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은 P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C라고 써 있는 것도 있어. 이 P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관이나 가스관 같은 파이프. 그리고 C라는 거는 일반 아파트에서는 보기 힘들겠지만 큰 빌딩이나 공장 같은 데 보면 철골로 이렇게 건물이 돼 있거든. 근데 이 철골도 사실상 접지가 돼. 그렇기 때문에 철골 같은 데에도 전기 설비를 연결을 할 수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 지금 4번 선 같은 게 있거든. 이런 식으로 직접 접지 단자가 아니지만은 접지에 대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 연결을 하는 선을 가리켜 보조 등전이 본딩용 선이라 그래. 등전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오빠가 잠깐 전기 이론에서 얘기했는데 등전이면? 그치, 등전이라는 건 같을 등의 전위, 전압. 그러니까 전압을 갖게 만들어지고 본딩용 선. 그러면 이 본딩이라는 게 접착제 같은 걸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지? 본드. 그치. 그 본드의 현재 진행형. 그래서 본딩. 결국에는 이 보조 등전위에 직접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선을 가리켜 본딩용 선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각 전기 설비로부터 건물의 철골로 연결하는 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주접지 단자와는 가스관이나 수도관 사이에도 이렇게 주 등전이 본딩용 선을 연결한다는 개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오빠가 이 형광펜을 칠했는데 이 M에 해당하는 전기 설비, 그리고 B에 해당하는 주접지 단자, 그리고 T에 해당하는 접지극,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 자, 백문의 불여 일견이라고 오빠가 직접 현장에서 찍은 사진 갖고 간단히 설명을 해줄게. 이거 오빠가 전에 신축 아파트 거기에서 이렇게 분전반을 찍은 사진인데 지난 강의에서 오빠가 그런 얘기 했을 거야. 뭐 간선 막 그런 거. 지금 이게 보면은 여기가 메인 차단기, 주차단기라고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두 가닥의 선이 바로 간선인 거야. 그래갖고 이 선에서 차단기를 거쳐서 이렇게 딱 나눠지는 이 부분이 바로 부스바라 그래서 여기마다 이제 분기 차단기가 딱딱 있는 건데 이 분기 차단기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딱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총 7개고 이건 이제 비상용 전원을 위한 그런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걸 오빠가 이렇게 확대를 해놨어. 이게 바로 주 접지 단자인 거야. 이 주 접지 단자까지 오는 이 5가닥의 이 녹색 선들 있잖아. 이게 각 콘센트 같은 데나 전기 설비에서 온 접지 같은 걸로 이를 보호선이라 그러고 보호도체라 그래. P2라고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뺀 전기를 결국에는 다시 이제 어디선가 이렇게 쭉 보내갖고 땅속으로 보내겠지. 근데 여기는 아파트니까 바로 땅속으로 안 보내고 다른 이제 접지랑 묶어갖고 땅속으로 보내는데 그 부분을 가리켜 접지선 혹은 접지도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게 그런 거고. 그리고 아까 오빠가 이제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 얘기를 해줬는데 단독 접지라는 것은 그냥 그 전기 설비만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접지를 하는 거야. 전기 자체만 단독으로 한다 해서 단독 접지인 거고 공통 접지와 통합 접지는 말이 되게 비슷한데 미세하게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이제 접지함이고 그 안에 이렇게 또 접지 단자가 있어. 그러면은 공통 접지 같은 경우에는 투코압, 고압, 저압, 즉 이건 전부 다 전기 쪽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야. 전기 쪽에 있는 거는 전기대로 이렇게 따로 접지를 해주고 필해 설비, 즉 옥상에 있는 필해침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설비, 그리고 통신 설비 이런 접지는 별개로 이렇게 다시 나눠서 한다. 이게 공통 접지인 거고 이것조차 모두 한 번에 섞어갖고 통합한 거. 그렇게 한 거 콤바인의 개념으로서 통합 접지라고 보면 된다. 이래서 공통 접지와 통합 접지의 차이는 이런 거고. 예전에 오빠가 이제 그 저압 옥내 배선 공사에서 케이블 트레이라 해서
지하 주차장 같은데 이제 사다리 모양으로 케이블도 올려놓는 거 있다 그랬잖아. 그것도 오빠 접지 공사를 하라 그랬잖아. 근데 그 트레이 조각조각마다 다 접지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트레이가 이렇게 딱 있고 이렇게 사다리 형태가 있으면 여기 연결 부분이 있어. 이 연결 부분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기에는 연결이 된 것 같아도 정기적으로 접속이 안 돼 있거든. 그래서 이런 데는 바로 이 본딩 점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물려갖고 전류가 이쪽으로는 흐를 수 있게, 즉 사람 눈으로 보기에도 붙어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정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한다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보호 등전이 분전반이 이렇게 있고 이제 분전반으로부터 여기는 이제 계량기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집이 이렇게 되면은 보통 접지라는 것이 이렇게 해갖고 여기 접지봉 이렇게 해서 땅속으로 보내기 마련인 거야. 근데 중간에 이 접지함을 만들어. 바로 이 그림이 있는 것 같은 게 접지함인 거지. 그래서 이 접지함에서는 뭐 가스관 아니면 뭐 수도관 이런 것도 이 접지함으로 모두 모이게 하고, 기존 세대 내에 있던 분전반에 있는 그 보호도체 그런 것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땅으로 보내는 구조. 이걸 가르쳐 이제 보호용 등전이 본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냥 달달달 외울 거는 많지만은 그냥 외우지 말고 좀 이걸 이해를 하고 머릿속으로 대충 이게 왜 필요한지, 이걸 통해서 실무에서 어떤 걸 하게 될지 이런 것을 좀 보고 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좀 어려운 공부 하느냐고 고생 많았는데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공부하느냐 고생 많았어. 그래. 좋아.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은 화이팅 하자. 하나 둘 셋 파이팅.